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 네. 사당역 옆에 있는 레미안, 삼성 레미안인데 그 우성 아파트 밑에 있는 방배 네, 레미안을 맞습니다. 보셨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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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이제 사당역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여기 지금 몇 평에 얼마짜리를 보셨죠? 23.8평에 예. 7억대인데요. 층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은 7억대. 네네네. 예. 일단 전세는요? 전세는 5억 5천에서 5억 6, 7천 이렇게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뭐 실제 거주보다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건데 네네. 여기는 가격이 빠질 곳이 아니에요. 네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 오히려 이렇게 그 사당역 또 이수역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아래쪽에 내가 예를 들어 뭐 안양이라든지 그 아래쪽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네. 가족은 서울에서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딱 네. 여기 사당 쪽에 있는 사당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1순위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전세 수요자, 매매 수요자가 끊이질 않고 또 서울에서 이왕 사는 데서 집값 비싼 것보다는 제일 좀 저렴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20평대 아파트를 제일 먼저 선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전세금 상승 비율, 집값 상승 비율은 꾸준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네.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예. 자, 근데 네. 실제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라는 역하고는 가까이 있지만은 이 네. 근처에 바로 이제 학군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공기 좋은 아파트라는 표현은 쓰고 교통 좋은 아파트라는 쓰지만은 애들 자녀 학교 보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수하다라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네. 그러면 이왕에 이쪽을 토대로 해서 강남에 조금 뭔가 사둔다면은 네. 혹시 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방배 대우 효령 아파트가 있어요. 예.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오래됐죠. 네네. 근데 뭐 재개발이란 부분보다는 리모델링이라는 화두로 이렇게 움직이는 아파트 단지예요. 단일 평형이기도 네. 하고. 예. 예. 만약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보다는 좀 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예. 내가 여기를 전세 끼고 샀을 때 내가 투자되는 금액이 뭐 한 1억 네네. 5천에서 2억이다. 여기 같은 경우 투자되는 금액이 한 3억이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가 뭘 노리고 하는 거냐가 중점인데 만약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더 큰 시세라는 부분을 내가 그냥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레미안 아파트보다는 효령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관점의 차이예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 미래로 봐서 그냥 강남에서 좀 오래도록 살 거야. 그 대신에 강남 집값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지금 차라리 미리 조금 전세 끼고 사둘 거야. 라는 정말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대우 효령이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거주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별히 근데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네. 시세를 따라가는 뭔가 부동산은 하나 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생각해낸 건데요. 그게 예. 나쁘지는 않아요. 항상 강남 집값이라는 게 예. 이렇게 뭐 은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그 상승률의 가치는 더 높게 네네. 마련인데 예. 일단 지금은 뭘부터 따져야 되냐면 금리 인상 시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시장이 조금 약간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예. 타이밍을 잘 선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에서는. 그래서 네네.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내년 초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내년 중반기 이후로 움직이는 그런 시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여기 말고도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에 네. 놔두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말고도 또 유리한 장점이 있는 부동산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이거하고만 이쪽에서만 네. 고민을 해볼 게 아니고. 그래서 네네. 그거는 제가 우리 네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 꼭 세미나 오세요. 예. 오셔서 알겠습니다.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요. 예.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좀 여기서 함축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조금 폭넓게 들여다보고 아 이것도 나쁘지 않겠네 저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 계기를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때를 기다리다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랬는데요. 조금 약간 오히려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아, 가셔야 네.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기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매수 시기 잘 고민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해서 문자 주셔도 저희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내용 주신 거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27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천호동, 강동구 천호동의 삼성아파트 25평형. 또는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의 부영아파트 25평형. 이 두 개의 아파트 중에 투자 목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먼저 강동구 천우동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이 두 개의 지역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그 서울하고 하남하고 두 개 아파트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일단 천호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강동역 근처에 있는 이렇게 보이죠? 이제 삼성 아파트로 보이는데 이 아파트 이제 97년 입주한 640세대 아파트예요. 자, 일단은 위치는 서울이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거주 측면 수요자들은 굉장히 좀 많으니까 장점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하고 또 비교한 곳이 하남이에요. 저쪽 하남 쪽에 가면은 창우동이라고 해서 창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시가지가 있죠. 구시가지 중에서 이쪽 아래쪽에 위치한 이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는 그런 노선을 예상을 하고 여기는 또 어떻게 했느냐라는 측면을 이제 두 개를 들여다보고 계신데 자, 일단은 뭐 제가 좀 점수를 좀 매긴다. 일단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둔다라고 했을 때 집값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하남에 있는 집이 좀 더 싸기 때문에 전세 끼고 내가 들어가는 돈도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막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강동에 있는 아파트가 좀 여기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투자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예정돼 있는 곳들은 의외로 전세금이 오르는 폭보다는 집값이 먼저 오르는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이 미리 선행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전세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서울이 더 적게 나타나는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도 집값은 여기가 싸겠지만 실제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서울이 더 쌀 것 같은 그런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군데를 비교해서 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5호선 지하철 역세권 하나에 또 이 근처 분위기 자체가 하남이란 곳은 워낙 이 하남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하고 헌아파트에 대한 부분하고는 극명하게 강남과 강북으로 갈리는 곳 같은 경우에 굳이 하남을 들어가서 강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남하고 천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야 한다면 저는 천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점수를 매긴다면 이쪽을 저 점수를 줬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이 또 천호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염두를 해고 계신데 자, 엄밀히 또 들어가서 강동역 근처예요. 자, 근데 이 천호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 어떤 그 거주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강동역이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곳들의 상권은 굉장히 심하게 발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냐 아니면 저쪽 반포자원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냐라고 한다면 상권이 잘 돼 있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상권하고 관계없이 주거 형태로서 주거 지역이 넓게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턱없이 가격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처에 상권하고 맞물린 곳에 있는 아파트가 애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근처에 초등학교도 멀고 상권이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애들 교육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생각을 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다면은 좀 더 강동구라도 같은 강동구에서 좀 더 널찍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 여기보다는 교육 환경이 더 좋고 교통 환경이 더 유리한 그런 곳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쪽 그 둔천동 쪽 있죠. 이쪽이 이제 둔천주공 아파트가 이제 거대하게 이제 들어올 건데 그 근처에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될 거고 그 이상으로 또 연장이 추가로 될 텐데 보훈병원하고 이렇게 둔천주공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강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교육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좋고요. 또 교통 환경도 5호선 라인보다는 9호선 라인이 어떤 강남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고 또 근처에 둔천주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 근처에 아파트까지 불꽃이 튀어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천호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둔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에 차등은 있겠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여기 금액보다 약간 비싼 정도가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남 창호동보다는 천호동, 또 저는 우리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천호동보다는 둔천동을 조금 공략을 해서 해놓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